네, 먹방에 이어서 음식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른바 쿡방이 인기를 끌면서 요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의욕만 앞서다가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요. 김지수 보건 담당 기자와 함께 주방에서 많이 발생하는 안전사고 대처법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김 기자, 이 셰프들이 방송에서 나와서 평범한 재료 가지고 이렇게 음식하는 요즘 뭐 많잖아요, 프로그램들. 네. 그리고 보면은 따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마음 들 때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냉장고 속에 있는 평범한 식재료로 정말 독특하고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치마를 하고 주방으로 향하는 남성분들도 많이 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주방에는 칼과 같은 날카로운 도구, 그리고 뜨거운 기름과 물과 같은 언제든지 이제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방어 운전을 하면 아무래도 사고가 났을 때 피해가 적듯이 좀 우리가 음식을 할 때도 위험 요인들을 좀 생각을 해둔다면 사고가 나도 덜 다치게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응급실에 근무하는 이제 의사들을 상대로 좀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네. 명절에는 이제 손가락을 베이는 사고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좀 끔찍한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요즘 꼭 이게 요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그런지 좀 그런 사고들이 명절이 아닌데도 좀 빈발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손가락을 사실 베이게 되면 너무 순간적으로 일어나서 좀 당황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집에 보면 이런 꺼즈나 이런 깨끗한 수건 그리고 네. 우리가 빨간 약이라고 하는 이오드 약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거실에 두면 음식을 만들다가 이제 손가락을 베이게 되면 그 몇 초 잠깐 가지러 가는 사이에도 이제 피가 흥건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람들은 평소에 피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이 피를 보게 되면 많이 흥분을 하고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꺼즈나 여기 압박붕대까지 있으면 예. 이런 이제 비상용품을 주방 한가운데다 놓고 이런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가족들과도 공유를 한다면 그런 안전사고 때 덜 당황해서 좀 그런 걸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우리가 이제 손가락을 베이게 되면 이제 꺼즈로 보통 이렇게 압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예, 너무 어떤 피가 겁니까? 많이 나면 우리 심장은 이제 여기에 있잖아요. 네. 심장보다 높은 곳에 위치를 하게끔 이 상태를 유지하고서 뭐 응급실에 간다거나 예. 아니면 압박붕대를 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어쨌든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네. 압박도 압박이지만 심장보다 낮은 곳에 있는 것보다 네. 높이 올려줘야 된다. 그게 맞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우리 김승재 앵커가 잘 지적을 해줬는데 심장의 위치보다 상처가 난 곳을 잡고서 부여잡고서 압박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왜 그렇다면 그 심장에서 우리가 피가 나오게 되는데 네네. 아무래도 이제 이쪽으로 피가 올라가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지혈을 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응급실을 찾는 사람들 중에서 좀 손가락을 좀 어떤 경우에는 좀 절대 안 되는 그런 사고들이 우리는 좀 생각을 하면 좀 끔찍하고 무섭지만 네네. 이런 명절에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짚어드린다면 무척 당황할 수 있지만 그런 좀 절대 안 된 부위를 이런 깨끗한 꺼즈에 쌓아서 이제 비닐 봉지에 넣어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응급의학과 의사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얼음에 재워가지고 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감염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꺼즈가 만약에 없으면 이제 위생봉투 같은 것은 집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담아서 이제 병원으로 가고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119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뭐 택시를 타고 갈 때 주변에 그 응급실에 전화를 해서 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지금 출발을 한다 말을 하면 이제 그런 접합을 담당하는 그런 의사들이 이제 응급실에 대기를 하고 있어서 딱 내렸을 때 요즘에 뭐 접합 수술 같은 경우는 성공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훨씬 부작용 없이 이제 수술을 잘 마칠 수 있다는 것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참 그렇군요. 중요한 부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 집에 아이가 있다면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아요. 좀 아침부터 조금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린 것 같지만 사실상 아이가 있는 경우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응급실에서는 이 일이 많이 좀 비일비재하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제 또 주방 일을 할 때 이런 이제 칼과 같은 그런 상처를 입는 거 말고 또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물질이 눈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갑자기 하다 보면 뭐가 튀게 되고 믹서기를 사용해도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네. 제가 좀 거꾸로 여쭤볼게요. 눈에 갑자기 양
양파 뭐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조각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기본적으로 뭐 좀 네. 물에 씻거나 아니면 네. 근데 손이 가죠. 먼저 손이 가게 돼서 손이 가게 되고. 비비게 되거나 네. 그래서 눈을 좀 감고 더 있다거나. 예. 감고 네. 있다거나 예, 조금 정답에 근접한 거는 우리 류미정 앵커인데 우리 또 김승재 앵커도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예. 좀 차분하게 있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 눈을 비비게 된다면 이게 눈은 정말 예민하고 각막이라는 것은 정말 약합니다. 비비게 되면 그 이물질이 움직이게 돼서 이게 상처가 나기 쉽습니다. 네. 우리가 콘택트 렌즈를 끼고 있다가 갑자기 먼지가 들어있을 때 비비지 말라고 하죠. 그럴 때는 인공 눈물이나 식염수, 만약에 그게 없을 때는 좀 미지근한 깨끗한 물로 눈을 약간 이렇게 헹궈준다는 느낌으로 해주면 이물질이 빠지게 되고요. 이물질이 빠졌는데도 통증이 계속 된다면 응급실에 가야 되는데 이건 좀 저희 어머니께서 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보통 이렇게 이거를 만약에 대고서 가게 되면 눈에 우리가 충격을 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네네. 이물질이 있게 되면 예. 이걸 누르게 돼서 각막에 더 상처가 있게 돼서 그럴 때는 우리 밥사발 있잖아요. 작은 밥사발이나 아니면 우리 뭐 사기컵 같은 거, 유리컵은 깨질 위험이 있고 아니면 플라스틱 그릇 같은 것을 눈에다 대고서 응급실을 가면 이게 정말 효과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밥사발 이런 게 보호 용이 되는 장구로 거죠. 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우리가 네. 보통 눈병 났을 때 여기다가 보호구를 착용하듯이 그래서 제가 응급의학과 뭐 교수들한테 물어봤더니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또 생활 속에서 그런 또 지혜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눈에 또 뜨거운 기름이 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이제 흐르는 물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수를 할 때 이렇게 살살 튀겨주듯이 예. 물을 이렇게 흥건히 튀겨준다는 그런 느낌으로 해주면 좋고요. 또 이때도 눈에 기름이 들어갔을 때도 응급실에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말을 해주면 이제 안과 전문의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주방이라는 곳이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쵸. 그런 곳인데 예. 사실 어머니들께서 저희를 위해서 그렇게 위험을 그렇죠. 무릅쓰고 또 요리를 해주시는 거 보면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먹기만 했는데 드네요. 진짜 네. 되게 위험한 곳이거든요. 네, 그러네요. 직접 예.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의 아내,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하게 정말 이렇게 그런 일을 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고요. 네. 또 이제 뜨거운 기름이나 이제 물로 생기는 경우 이렇게 이제 화상을 좀 들 수가 있는데 가정에서는 보통 이제 불국해 일어나거나 아니면 물집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화상 부위에 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소주나 된장을 바르면 된다 하는데 그거는 정말 나쁜 행위고요. 네. 그럴 때는 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화상을 입었는데 얼음으로 마사지를 하는데 갑작스러운 그런 차가운 걸 가져다 대면 동상에 걸리기 쉽다고 해요. 저도 이번에 예. 취재를 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무조건 화상을 입게 되면 차가운 흐르는 물에 가져다 대서 열을 식힌 다음에 꺼즈, 아까 말씀드렸던 이 꺼즈를 이용하는데 우리가 화상을 입게 되면 아무래도 진물이 나게 되고 좀 이게 피부가 연약하기 때문에 좀 약간 뭔가 껍질이 벗겨지려고 해요. 이럴 때 꺼즈를 그냥 갖다 대면 이게 달라붙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꺼즈를 이제 촉촉하게 적신 다음에 이거를 가져다 대고서 심할 경우에는 이제 응급실을 방문하거나 근데 약국을 보통 가야 돼요. 얘기하는 게 화상을 입게 되면 네. 뜨겁잖아요. 그래서 네. 그 열기를 빼기 위해서 우리가 뭐 알코올이나 네. 소주에 담그면 그 금방 차가워지니까 네. 그게 맞는 줄 알고 저도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흐르는 찬물에만 되는 게 흐르는 제일 찬물, 좋다. 꼭 이게 좋다는 찬물이고 거죠? 지금 우리 김 앵커가 잘 지적을 해줬는데 예. 어떤 분들 그래서 얼음찜질을 갑자기 네. 하게 되면 이제 이게 동상의 위험과 또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하니까 찬물로 흐르는 찬물로 열기를 식혀줘야 한다고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좀 주의를 항상 요리하실 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